의사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60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드시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달걀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걀을 먹는 방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좋고 먹기 쉽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같은 달걀을 먹어도 어떤 분은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몇 년 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 투석에 가까워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달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걀을 드셨습니까? 드셨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각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현재 나이는 74살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좋은 습관이라고 믿는 식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힘이 유지되고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셨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분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습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아침 식사 습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저는 그분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실제로 많은 고령의 분들이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밤 2~3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신다면 이것은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나 다리가 가볍게 붓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품이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신장은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정수기가 내부에서 고장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평소처럼 먹고 평소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중요한 필터가 점점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몸의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특히 아침 식사 속에서 어떤 요소가 이 중요한 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요? 달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달걀과 우유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달걀과 우유는 각각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의 양이 한 번에 매우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몸이 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예전보다 약해집니다. 그 결과 신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과부하가 쌓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쉽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작은 필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한꺼번에 많은 쓰레기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이를 빠르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히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달걀과 소금 또는 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을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곁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신장 내부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좁은 관에 물을 강하게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내부 구조는 점점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원래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식사 후 진한 차와 함께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습관은 흔합니다. 하지만 차가 매우 진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달걀을 먹은 직후에 마시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장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머물러 있던 물질이 다시 몸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혈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다시 한 번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늘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달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몸속의 염증은 항상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씨는 점점 주변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장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신장은 그 영향을 먼저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검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RP입니다. 이 수치는 마치 경보장치와 같습니다. 몸속에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CRP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몸 안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장 내부를 보면 매우 작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부드러운 구조들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가 점점 굳어서 돌처럼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기름에 부쳐서 드십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름이 반복해서 가열되면 성질이 변합니다.
영양 성분의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조합입니다. 적절하게 함께 먹는다면 달걀은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 파프리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은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속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씨를 끄는 역할을 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그 불씨를 조용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양파와 부추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마치 좁은 길을 넓혀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이 좋아지면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면 장안을 쓸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영양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장 역시 불필요한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합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식품과 함께 한다면 달걀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소중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을 삶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삶느냐입니다. 달걀을 삶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은 약 8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삶으면 흰자는 완전히 익게 됩니다. 노른자는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소화와 흡수에 가장 적합합니다. 몸이 부담 없이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른 조리 방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걀을 기름에 부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름이 많이 사용되고 불필요한 성분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몸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걀을 너무 오래 삶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고 퍽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몸이 영양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약 8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간은 너무 덜 익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익지도 않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부드러움과 익힘의 적절한 조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적절하게 삶은 달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 8분 동안 삶은 달걀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3가지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달걀을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짠맛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작은 변화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에 채소를 추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좋은 선택입니다.
간단하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나 부추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몸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사과 1개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 건강을 돕고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습관도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식사 후 약 30분이 지나면 따뜻한 물 1잔을 마셔보십시오. 이 습관은 소화를 돕고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올바르게 실천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장의 건강은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후에야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문제가 크지 않을 때 미리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매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댓글로 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건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각 상황에 맞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시작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